추가로 대출 또 받았어. 얼마나? 7천만 원. 미친놈! 정말 미친놈이야! 내가 평생 뭐 했지? 시어머니 모시고, 아이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만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꼴을 당해야 해?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집까지 잃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퇴직 후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철수와 영숙. 그런데 철수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매일 외출하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 영숙은 점점 불안해지는데, 과연 이들 부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숙은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 철수가 옆방에서 신문을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8살이 된 영숙에게는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철수는 지난달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했습니다. 35년간 한자리에서 성실히 근무한 그였습니다. 71살의 철수는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나오니 당장 걱정할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영숙은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영숙아, 오늘은 뭐 할 거 없나? 철수의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손주들은 가끔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딸 미경이는 부산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둘 다 자신들의 생활에 바빠서 부모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받을 때면 영숙은 반가움과 동시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영숙은 평생을 가정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영숙의 역할이었습니다. 철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면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등산을 가거나 친구들과 술 한잔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무언가를 하거나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날씨가 좋네. 산책이라도 할까? 영숙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철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지금 신문 보고 있잖아. 그럼 점심 먹고 나서라도. 아, 피곤해. 집에서 쉬고 싶어. 영숙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 장 좀 보고 올게. 그래, 다녀와. 철수는 여전히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에 나가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들과 인사를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숙이 언니, 남편분 퇴직하셨다면서요? 네, 지난달에 퇴직했어요. 이제 편하시겠네요.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말이에요. 영숙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여행을 가자고 해도 철수는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철수는 거실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생선구이 한 토막이 전부였습니다. 당신, 밥 먹어. 철수가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수저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정적이 편안했는데 요즘엔 왠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철수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오늘 만나자고 하네. 조금 나갔다 올게. 어디가? 그냥 동네 카페에서 차나 마시고 올 거야. 몇 시쯤 들어올 거야? 저녁 전에는 들어올게. 철수는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은 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내내 영숙은 집안 곳곳을 청소했습니다. 이미 깨끗한 곳도 다시 닦고 또 닦았습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신없이 바빴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오후 3시였습니다. 영숙은 옷장을 열어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결혼 사진부터 아이들 어릴 때 사진까지 차례대로 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보니 새삼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철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혼자 저녁을 먹으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늦게 들어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영숙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철수를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해볼까 생각했지만 철수는 휴대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옅게 났지만 취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늦게 들어왔네.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늦었어. 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조금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했어? 그냥 이런저런 얘기지 뭐. 퇴직한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야.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남편 저녁을 데워줄 생각으로 부엌에 갔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배부르다며 거절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왔어. 피곤하니까 먼저 자겠어. 철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홀로 거실에 남아 복잡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퇴직 후에 이상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철수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깊게 잠든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철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의 일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답답함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 후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오히려 더 외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영숙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습니다. 옆자리를 보니 철수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들어온 탓인지 깊게 잠든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침실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철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던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언가 감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 영숙이 철수를 깨웠습니다. 철수는 몸을 뒤척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벌써 아침이야? 응, 8시 반이야. 철수는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역국과 김치, 그리고 계란 후라이가 차려진 소박한 아침상이었습니다. 둘은 별다른 대화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도 친구들 만날 거야?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 퇴직하고 나니 할 일이 없네. 집에서 같이 있어도 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야지. 철수의 말에는 어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영숙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후 철수는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영숙은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요즘 철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철수가 일어섰습니다. 밥은 어떻게 해? 영숙이 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먹을 거야. 너만 먹어. 어디서 만나는데? 동네 카페 말고 좀 더 큰 곳에서 만날 거야. 철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차려입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들어올 거야? 저녁 때쯤. 너무 늦지는 마. 알겠어. 철수는 현관문을 나서며 문을 닫았습니다. 영숙은 창문으로 남편이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걸음걸이가 조금 빨라진 것 같았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영숙은 점심을 간단히 먹었습니다. 밥에 김치만 올려서 후루룩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왠지 맛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영숙은 이웃집 순자와 마주쳤습니다. 순자는 영숙과 비슷한 나이의 아주머니였습니다. 영숙아, 남편분 또 나가셨어? 응, 친구들 만나러 갔어. 요즘 자주 나가시던데? 순자의 말에 영숙은 뜨끔했습니다. 이웃들도 철수가 자주 나가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하나 봐. 그런가. 우리 남편은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붙어 있어서 내가 더 답답해. 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숙아, 혹시 철수 씨가 어디 가는지 알아?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순자의 말투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불안한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차 마신다고 하던데. 아, 그래.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도 철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혼자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7시, 8시가 지나도 철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이어 또다시 늦은 귀가였습니다. 영숙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 9시 반이 되어서야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젯밤보다 술 냄새가 더 많이 났습니다. 얼굴도 약간 붉어진 상태였습니다. 많이 마셨네. 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 마셨어. 친구들이 계속 권해서. 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철수였는데
요즘 들어 자주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은? 먹고 왔어. 뭐 먹었는데? 그냥 안주 좀. 철수는 대답이 성의 없었습니다. 영숙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취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대화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씻고 자. 흥. 철수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바지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온 것입니다. 종이에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종이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다음 날도 철수는 똑같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점심 후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영숙의 불안감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철수의 행동이 너무나 수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평소와 다른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철수가 휴대전화를 자주 확인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전화가 와도 귀찮아했는데 요즘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철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무표정했지만 외출 준비를 할 때는 왠지 들뜬 기분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뭔가 기대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숙은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가 또다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걸음걸이도 불안정하고 말도 어눌했습니다. 당신 괜찮아? 괜찮아. 조금 어지러울 뿐이야. 철수는 소파에 앉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남편을 살폈습니다. 요즘 너무 자주 마시는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있으면 어쩔 수 없어.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데? 영숙의 질문에 철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서너 명 정도야. 다 아는 사람들이야? 당연하지. 다 오래된 친구들이야. 하지만 철수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철수가 잠든 후 몰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옷을 뒤져봤습니다. 지갑 안에는 평소보다 돈이 적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의미 모를 숫자가 적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영숙은 그 종이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철수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수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오후 철수가 평소처럼 외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숙은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잠깐 얘기 좀 해. 뭔데? 늦겠어. 철수는 시계를 보며 서둘러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요즘 매일 어디 가는 거야? 정말 친구들이랑만 만나는 거야? 철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영숙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이상해. 너무 자주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술 냄새도 많이 나고 친구들이랑 있으면 술 마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철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런 남편의 태도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매일은 아니잖아. 예전엔 이렇게 안 그랬는데. 예전엔 직장 다녔으니까 그렇지.
지금은 시간이 많아서 그래. 철수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외출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이 말에 철수는 완전히 당황한 듯 했습니다. 잠시 멈춰서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도 있고. 무슨 얘기인데? 그냥 옛날 얘기, 직장 얘기 이런 거야. 철수의 설명은 점점 더 애매해졌습니다. 영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 지갑에서 이상한 종이 나왔어.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종이? 숫자가 적힌 종이 말이야. 아, 그거. 철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친구 전화번호야. 새로 알게 된 사람 있어서. 하지만 그 설명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전화번호 치고는 숫자 배열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야? 정말이야. 왜 자꾸 의심해? 철수는 짜증을 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뒤따라가며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몇 시에 들어올 거야? 모르겠어. 상황 봐서. 너무 늦지는 마. 알겠어. 철수는 성급하게 집을 나갔습니다. 영숙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반응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영숙은 창문으로 철수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철수가 평소 친구들과 만난다던 카페 방향이 아닌 반대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어. 영숙은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4시쯤 영숙은 집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철수가 정말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평생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영숙은 철수가 걸어간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네 뒷골목 쪽이었는데 평소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걷다 보니 작은 상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건물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건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엔 좀 큰 걸로 해볼까? 그럼 10만 원? 아니야, 20만 원으로.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철수가 누군가와 돈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을 말입니다. 영숙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려 했지만 갑자기 누군가가 나오는 바람에 황급히 숨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들었습니다. 철수가 분명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설마, 정말 설마. 영숙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매일 나가는 것, 늦은 귀가, 술 냄새, 그리고 의미 모를 숫자들. 영숙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어두웠고 걸음걸이도 무거웠습니다. 일찍 들어왔네.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별로 재미없었어. 철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씻으러 가는데 이번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먹을래? 배불러. 먹고 왔어. 하지만 철수의 표정을 보니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영숙은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당신 혹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왜?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철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피곤해. 친구들이랑 뭐 했는데? 그냥 이런저런 얘기했지.
철수는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숙은 혼자 거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이 정말 도박이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밤늦게 영숙은 철수의 지갑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엔 돈이 더 적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이가 발견됐습니다. 이번엔 내일 오후 2시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확신했습니다. 철수가 정말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은 돈을 잃었다는 것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더 어둡고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아침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어? 응. 좀 그래. 몸이 안 좋은 거야?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도박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오후가 되자 철수는 또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찾은 종이에 적힌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어디 가는 거야? 왜 자꾸 그래?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아. 영숙의 말에 철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안다고? 당신이 도박하는 거 말이야.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어제 따라가 봤어.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언제부터 했어?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왜 그런 걸 시작했어? 철수는 한참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심심풀이였어. 친구가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런데 이기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계속 하게 됐어. 돈은 얼마나 잃었어? 이 질문에 철수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7천만 원 정도. 영숙은 현기증이 났습니다. 7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7천만 원을 어디서 구했어? 우리 예금에서. 영숙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도박으로 잃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영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7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푼푼히 모은 돈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철수는 그날 이후로 집에만 있었습니다. 도박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했지만 영숙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계속 어둡고 침울했기 때문입니다. 당신 정말 안 나갈 거지? 영숙이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응. 다시는 그런 곳 안 가. 약속해? 약속해. 하지만 철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견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철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영수가 집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 그렇다고 또 나갈 생각은 하지 마.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산책이라도 하자. 영숙은 의심스러웠지만 남편이 집에만 있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나가면 감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같이 나가자. 둘은 오랜만에 함께 동네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었고 침묵만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던 중에 철수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앞에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였는데
철수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철수 형. 아, 안녕. 철수는 당황한 듯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철수는 소개해주지 않았습니다. 형, 요즘 왜 안 와?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남자의 말에 철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영숙이 옆에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했습니다. 아, 그냥 좀 바빠서. 바쁠 게 뭐 있어? 퇴직했다면서. 집에 일이 있어서. 철수는 서둘러 대답하며 영숙의 팔을 끌었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가볼게. 아, 그래. 시간 되면 연락해. 그 남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영숙은 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그냥 아는 사람. 어떻게 아는 사람인데? 동네에서 가끔 만나는 사람이야. 철수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영숙은 그 남자가 도박장에서 만난 사람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철수는 계속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릴 때마다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을 자주 내다보았습니다. 당신,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철수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철수에게 이상한 전화들이 계속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철수는 방으로 들어가서 몰래 통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은 우연히 철수의 통화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어려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금리가 너무 높잖아.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철수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사채업체에서 말입니다. 통화가 끝난 후 영숙은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방금 누구랑 통화한 거야? 아, 그냥 친구. 친구가 금리 얘기를 왜 해? 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결국 고백했습니다. 돈을 좀 빌렸어. 누구한테? 개인 사업하는 사람한테. 영숙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사채를 썼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빌렸어? 5천만 원. 영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미 7천만 원을 잃었는데 또 5천만 원을 빌렸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했어.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았거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 철수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다 잃었어. 영숙은 현기증이 났습니다. 총 700만 원이라는 거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모두 없어져 버렸습니다. 당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제 뭘로 살아간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수는 계속 사과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사채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수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좀 심각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영숙은 전화 너머로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도박으로 돈을 잃었고 사채까지 빌렸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전화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 엄마도 믿을 수 없어. 얼마나 빚을 지셨는데요? 5천만 원.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아들이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엄마,
저도 지금 힘들어요. 집값 대출도 있고 아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그래도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줘? 미안해요, 엄마. 정말 여유가 없어요. 민수는 결국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딸 미경에게도 전화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집살이가 힘들고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저지른 일인데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해요? 미경의 차가운 말에 영숙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식들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섰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남자 둘이 내려서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철수 씨 계세요? 영숙은 무서워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돈 갚으세요. 약속 시간이 지났잖아요. 사채업체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철수를 깨웠습니다. 당신 큰일 났어. 사람들이 왔어. 철수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긴? 나가서 얘기해야지. 하지만 철수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떨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영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좀 아파서요. 아프면 병원 가시고 돈부터 갚으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은 이미 충분히 줬어요.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들은 결국 내일까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고 경고하고 갔습니다. 영숙은 그들이 떠난 후에도 한동안 떨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과 철수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까지 5천만 원을 구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당신 정말 방법이 없을까? 영숙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친척들에게 부탁해 볼까? 누구한테? 우리보다 사정 좋은 친척이 어디 있어? 둘은 밤새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해 봤지만 현실적인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기에는 철수의 나이가 너무 많았고 담보로 잡을 만한 것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어떨까? 집을? 우리 집을 담보로?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집은 평생 모아서 산 소중한 보금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봐야지. 집까지 잃으면 우리가 어디서 살아? 그냥 담보로 잡는 거야. 돈 갚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 하지만 영숙은 불안했습니다. 도박으로 한번 실패한 철수를 믿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당신 정말 다시는 도박 안 할 거지? 당연하지. 이번 일로 정신 차렸어. 약속해. 절대로 다시는 그런 곳 가지 않겠다고. 약속해. 철수의 말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둘은 서둘러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니 집 시세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다행히 5천만 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서류 준비하시면 오늘 중으로 대출 실행 가능합니다. 직원의 말에 영숙과 철수는 안도했습니다.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대출 서류를 작성하면서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대출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영숙과 철수는 서둘러 사채업체에 연락했습니다. 돈 준비됐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약속 장소에서 사채업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나서도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영숙과 철수는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끝난 거야. 철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집 담보대출 이자를 매달 갚아야 해. 영숙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무겁게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조용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철수는 집에만 있으면서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도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철수가 다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자주 확인하고 밖을 내다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당신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철수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가 조심스럽게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무슨 제안? 친구가 확실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해. 영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철수의 말이 또다시 도박과 관련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정보? 경마 정보야. 100% 확실한 거라고 해.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철수가 또다시 도박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또 그런 생각을 해? 이번엔 달라. 확실한 정보가 있어. 확실한 정보는 무슨? 도박은 다 그런 거야. 영숙은 화가 났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아서 빚을 갚았는데 또다시 도박을 생각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보자. 안 돼. 절대 안 돼. 이번에 성공하면 집 담보도 해결되고 여유롭게 살 수 있어. 철수의 눈빛이 다시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에 대한 욕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아? 그래서 더욱 기회를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철수는 점점 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남편이 다시 도박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철수를 지켜봤습니다. 혹시 몰래 나갈까봐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철수는 집에 있었지만 계속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아,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 한 번만 믿어봐. 안 된다고 했잖아. 100만 원만. 딱 100만 원만 써보자. 그 100만 원이 어디 있어? 우리한테 그런 여유돈이 어디 있다고? 집 담보대출에서 조금 더 받을 수 있어. 영숙은 기가 막혔습니다. 집 담보대출을 더 받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집까지 잃고 싶어? 잃는 게 아니야. 늘리는 거야. 늘리기는 다 잃어버릴 거면서. 하지만 철수는 영숙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철수가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은행 좀 다녀올게. 뭐하러? 그냥 대출 조건 알아보려고. 영숙은 철수를 막으려 했지만 철수는 이미 나가버렸습니다. 몇 시간 후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은행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추가 대출 받았어. 철수의 말에 영숙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7천만 원. 미친놈. 정말 미친놈이야.
영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후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확실해. 친구가 내부 정보를 줬어. 내부 정보는 무슨? 다 사기야. 하지만 철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철수는 또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영숙은 혼자 집에 남아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도박장으로 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철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습니다. 정말로 집까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영숙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철수가 또다시 모든 돈을 잃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 잃었어. 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영숙은 더 이상 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몇 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졌고 입가는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아직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충격으로 깊게 잠든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지? 영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40년을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억울했습니다. 평생 아껴가며 모은 돈도 소중한 집도 모두 위험에 빠졌습니다. 아침 10시가 넘어서야 철수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부어있고 눈도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철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밥 먹어. 영숙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돼. 영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철수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책임감도 없고 해결책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은 모르겠다고 해도 돼. 하지만 난 달라. 영숙의 말에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내가 해결해야겠어. 당신한테는 더 이상 맡길 수 없어. 영숙은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철수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후에 영숙은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담당 직원과 상담을 받아보니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현재 대출 잔액이 700만 원입니다. 매달 이자만 20만 원이 넘어요. 직원의 말에 영숙은 현기증이 났습니다. 연금으로는 이자 지급도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담보로 잡힌 집을 경매에 넘겨야 합니다. 영숙은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보금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 같았습니다.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철수와 마주 앉아 영숙이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이혼하자. 철수는 깜짝 놀라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영숙아, 미안하다고 했잖아.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은 무슨? 당신이 또 도박할 것 뻔해.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후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안 해. 맹세할게.
맹세는 이미 여러 번 했어.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철수는 계속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영숙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뭐 했지? 시어머니 모시고 아이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만 했어. 내 꿈도 내 인생도 없었어. 영숙의 목소리에는 서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꼴을 당해야 해?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집까지 잃어야 하는데? 영숙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줬어. 여러 번 줬어. 이제 끝이야. 영숙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뒤따라왔습니다. 어디 갈 거야? 친정. 친정에서 뭐 하고 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영숙은 40년 동안 모아온 자신의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많지 않은 옷가지와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영숙아, 제발 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철수는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영숙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철수는 현관에서 영숙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응. 언제 돌아올 거야? 모르겠어. 아니, 안 돌아올지도 몰라. 영숙은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을 등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에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하자 새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맞아주었습니다. 영숙아, 갑자기 웬일이야? 영숙은 새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도박으로 가정을 망쳤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철수가 그런 일을... 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서 왔어요. 새언니는 영숙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쉬어. 천천히 생각해봐. 영숙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저녁에 큰오빠도 들어와서 영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철수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 네.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큰일이네. 어쩌려고? 이혼하려고 해요. 큰오빠는 한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당할 필요 없어.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니 영숙은 더욱 확신이 서게 됐습니다. 이혼이 맞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아, 언제 돌아올 거야? 안 돌아가. 정말 이혼할 거야? 그래.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영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철수와 대화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영숙은 친정에서 지내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 늦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청소 일이었지만 영숙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일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영숙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혼이 맞는 선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 이상 철수에게 기댈 필요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영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한 달 후 영숙은 이혼 서류를 들고 법원에 섰습니다. 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차가운 건물이었지만 영숙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를 끝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법정 안에는 철수도 와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본 철수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고 옷차림도 전에 없이 허름했습니다. 판사가 들어오자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판사의 질문에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도박으로 인한 가정 파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숙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철수가 퇴직 후 도박에 빠져서 저축한 돈을 모두 잃었고 집까지 담보로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피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는 한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혼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철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원고는 어떻습니까? 판사가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어떻습니까? 이미 여러 번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빚까지 떠안고 싶지 않아서요. 영숙의 대답에 판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도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빚이 있는 집은 필요 없습니다. 철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집은 가져가. 내가 빚을 책임질게. 당신이 빚을 어떻게 책임져? 연금으로 어떻게 갚아? 영숙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집은 집 때문에 더 고생하고 싶지 않아. 판사가 정리했습니다. 그럼 모든 재산과 빚은 피고가 책임지고 원고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판사의 선고와 함께 4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영숙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철수가 영숙을 붙잡았습니다. 영숙아,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이미 끝났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이제 그만해. 서로 다른 길을 가자. 영숙은 철수의 손을 뿌리치며 걸었습니다. 철수는 영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영숙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푸르게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68살에 새 출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친정에서 계속 신세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방은 작았지만 영숙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정말 혼자 살 거야? 새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혼자 사는 법도 배워야죠. 외롭지 않을까? 외로워도 혼자가 나아요. 철수와 있을 때가 더 외로웠어요. 영숙의 말에 새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영숙은 간단한 살림살이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이불, 그리고 몇 가지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해. 영숙은 작은 방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을 갖는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숙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청소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자신이 벌어서 먹고 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간단히 저녁을 해먹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누구 뒷바라지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수업이었는데 영숙은 처음 해보는 일이라 신기했습니다. 어째? 재미있지? 같은 수업을 듣는 또래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처음 해보는 거라 어색하지만 재밌어요. 나도 남편 죽고 나서 시작했어. 이런 걸 배우니까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 그 여성도 영숙과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둘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어째? 생각보다 괜찮아요. 자유로워서 좋아요. 맞아. 누구 눈치 안 보고 사니까 편해. 영숙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운 일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영숙은 완전히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저녁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철수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철수는 더욱 초췌해 보였습니다.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영수가,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 영숙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아? 전혀. 오히려 편해. 철수는 영숙의 대답에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집은 어떻게 됐어? 영숙이 물어봤습니다. 경매 넘어갔어. 지금은 작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 그래. 영숙은 더 이상 철수의 처지에 동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영수가 그래도 가끔 연락하면 안 될까? 필요 없어. 이제 남남이야. 영숙은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철수는 영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서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는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철수를 만났다. 안쓰럽긴 했지만 후회는 없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든다. 이제 정말 나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창문을 열고 바깥바람을 마셨습니다.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생활이 좋았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작은 월세방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문화센터로 출근하고 저녁에는 그림 수업을 듣는 규칙적인 하루였습니다. 68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영숙은 매일이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그림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순이, 정자, 그리고 미호기까지 모두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사람도 있고 영숙처럼 이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숙이 언니, 오늘 그림 정말 잘 그렸어요. 순이가 칭찬했습니다. 고마워. 처음엔 어려웠는데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영숙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기분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4명은 함께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동네 작은 찻집이었지만 영숙에게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혼자서도 당당하게 나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언니들, 다음 달에 우리 여행 가면 어때요? 미옥이 제안했습니다.
여행? 어디로? 제주도요. 3박 4일로 다녀오는 거 어때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한 후로는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행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더 가야죠. 이제 자유로운 몸인데. 친구들의 권유에 영숙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영숙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일해서 모은 돈이 있기는 했지만 여행비로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정말요? 너무 좋아요.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영숙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림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얼굴에 활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웃는 일도 많아졌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이런 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영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남편과 아이들만 돌보며 살았는데 이제야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을 하면서도 영숙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주도 여행 생각만 해도 설레었습니다. 어떤 옷을 가져갈지, 어떤 곳을 구경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동료가 물어봤습니다. 영숙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네요. 그런가요? 네. 처음 오셨을 때보다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영숙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변화가 보인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새로운 인생이요? 영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줬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새 출발을 하다니.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동료들도 영숙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기혼 여성들이었는데 영숙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철수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자 메시지였는데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한 번만 와줄 수 있나?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지만 40년을 함께 산 사이였으니 아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철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무슨 병이야? 스트레스성 위궤양이래. 요즘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가 봐. 영숙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정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혼자 살기 힘들지?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전혀. 오히려 편해. 영숙의 단호한 대답에 철수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안 돼.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 도박도 완전히 끊었어. 믿을 수 없어. 영숙은 더 이상 철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가끔은 연락하자. 너무 외로워. 당신 혼자만 외로운 게 아니야. 나도 외로웠어. 40년 동안 말이야. 영숙의 말에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당신도 당신 인생 알아서 해. 영숙은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건강 관리 잘해. 다신 연락하지 마. 병원을 나오면서 영숙은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숙은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오랜만이었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처음이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며 영숙은 감격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싶었습니다. 언니, 표정 좀 봐요. 완전 소녀 같아요.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아. 이런 기분 처음이야. 영숙은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와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녁 4명의 친구들은 바닷가 음식점에서 회를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영숙이 언니, 정말 용기 있으세요. 정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용기? 이혼하고 새 인생 시작하는 거요. 저는 남편이 미워도 혼자 살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처음엔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해보니까 괜찮더라고. 앞으로 뭐 할 계획이에요? 글쎄, 일단 그림 계속 배우고 싶고 여행도 더 다녀보고 싶어. 좋은 생각이에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영숙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이런 우정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영숙은 작은 월세방에서 여행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니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봄이 왔다는 신호였습니다. 영숙도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68살에 시작한 두 번째 인생이었지만 늦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협탁 위에 놓인 그림 도구들을 보며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그림을 그려볼 생각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색깔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햇살을 받으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신답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영숙에게는 새로운 하루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아닌 자신만을 위한 삶이 말입니다. 영숙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68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영숙을 보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